밥 한 끼 얻어먹은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밥상 앞에서 비로소 본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보이는 단 하나의 행동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해 버립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40년에 걸쳐 분석한 결과 밥상 앞에서 드러나는 행동 패턴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과 무려 93%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93%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번 식사 자리에서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평생 함께 해야 할 진짜 귀한 인연을 한눈에 알아보는 눈도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밥 한 끼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가난했던 시절, 이웃과 한솥 밥을 나눠 먹던 그 따뜻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심이고 우리 세대의 자랑이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소중한 밥상 앞에서 민낯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마주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자리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최악의 유형들입니다. 둘째, 반대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진짜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밥을 함께 먹은 뒤 뭔가 찜찜하고 기운이 빠졌던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재우 어르신, 올해 77세이십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사업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보는 법을 배우는데 30년이 걸렸는데 알고 보니 그 비결이 밥상 앞에 다 있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밥상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최악의 징표, 바로 남의 배려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지갑을 열어 밥을 샀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 말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연숙 어르신 74살이신데요. 지난해 50년 지기 친구와 이런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정 어르신이 밥값을 내셨는데 어느 날 친구가 단톡방에 버젓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엔 정연숙이 또 낼 거니까 걱정 말고 비싼 데로 가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배려가 어느새 권리가 되어버린 순간이지요.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타인의 호의에 감각이 마비되는 현상을 감각순응이라고 합니다. 반복적인 배려를 받다 보면 뇌가 그것을 자극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감각순응이 단순히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의 배려를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감각순응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까요?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3번 이상 배려를 받으면 10명 중 7명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3번이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밥을 얻어먹으면 반드시 다음번에 갚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얻어먹은 밥값은 절대 잊지 말라고 배웠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염치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현숙 어르신이 하신 일을 들어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어르신은 다음 모임에서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각자 내자, 서로 부담 없이 그게 편하더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그 이후 모임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진짜 정어르신을 아끼는 친구들은 여전히 곁에 남았고 공짜 밥만 바라던 사람들은 슬그머니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깔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번 이상 내가 먼저 밥을 샀는데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긴다면 지갑을 닫으십시오. 둘째, 각자 내자고 말했을 때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배려가 아닌 여러분의 지갑을 보고 다가온 사람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이따금 진심으로 미안하다거나 다음엔 내가 낼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마음을 갉아먹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대접받는 자리에서도 불평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운이 빠지지 않으십니까? 남이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서 고기가 질기네, 간이 싱겁네, 다른 데 갔으면 반값에 더 맛있는 거 먹었을 텐데 하며 내내 투덜거리는 사람 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63살이신데요. 지난 봄에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평소 아끼던 지인에게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귀한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휴, 이 집 인테리어가 좀 허름하네. 음식이 나오자마자 또 투덜댔습니다. 고기가 좀 퍽퍽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이 이보다 훨씬 나았는데 라고 말이지요. 김 어르신은 그날 식사를 마치고 집에 오셔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밥을 사주고도 오히려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들의 심리 밑바닥에는 열등감과 권력욕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밥을 얻어먹는 순간 자신이 심리적으로 아래에 놓인다는 느낌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깎아내리고 식당을 폄하하면서 자신이 더 안목 있고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 균형을 회복하려 합니다. 이는 진짜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정성을 헐값으로 만들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교묘한 방어 기제입니다. 10명 중 8명이 이런 불평을 듣고 나면 2번 다시 그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지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사과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과하는 순간 상대는 완전한 갑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둘째, 하던 식사를 멈추고 상대의 눈을 3초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침묵이 선을 넘었구나 하는 신호를 말없이 전달해 줍니다. 셋째, 짧게 마무리하십시오. 입맛이 까다로우시군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넷째, 그날 집으로 돌아오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밥상 초대 명단에서 조용히 지우십시오. 나를 갉아먹는 인연에 쓸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타인의 배려에 무감각해지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반응을 줄여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습관화라고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 처음 맡은 향수 냄새는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같은 향수를 매일 맡다 보면 어느 순간 코가 그 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심 어린 호의라도 반복되면 뇌가 그것을 자극으로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습관화를 넘어서 정당화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당연하게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재정의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배려가 멈추면 오히려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 덕을 봤는데 라는 말을 거꾸로 되짚어 보시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보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작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자와는 결코 한 상에서 술잔을 나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5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오늘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번, 먼저 밥을 사지 말아 보십시오. 평소에 여러분이 항상 먼저 지갑을 여셨다면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자기 카드를 꺼내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 속에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더치페이라도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항상 여러분이 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 말도 없이 여러분이 알아서 내겠지 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당장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줄 때 줘도 흔적 남기지 말고 받을 때는 바위에 색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내가 베푼 것은 빨리 잊어버리되 남이 내게 베푼 작은 은혜는 평생 기억하고 갚으려 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 세대가 이 험한 세월을 이겨올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단순히 소비할 뿐입니다. 더 이상 소비할 것이 없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이런 인연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유형이 특히 위험한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유독 까다롭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식당에 가면 음식에서 흠을 찾고 서비스에서 흠을 찾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만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맑은 하늘에서도 먹구름을 찾아내어 비를 맞으려 하는 자들이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맑은 하늘마저도 회색빛으로 물들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43%나 낮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43%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질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갉아먹는 불평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내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활기가 생기는 사람과의 시간이 내 뇌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인연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인 이유입니다. 이제 이기적인 밥상 예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동 식탁에서 자기 목만 챙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십니다. 불편한 소리 하기 싫고 분위기 깨기 싫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여러분 자신이 상처를 받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쾌함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불쾌함은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쾌한 관계에서 오는 만성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더 심해집니다.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용인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뻔뻔하게 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키우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에서 바로 따지고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공평한 장치를 만드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입니다. 그리고 그 됨됨이를 확인한 이상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공자는 결리사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의로운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찌개 속 고기 한 점이라는 작은 이익 앞에서도 타인의 몫을 가로채는 사람은 더 큰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외면할 겁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30년 인생 경험이 쌓인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제 경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그분들 주변에는 반드시 한두 명의 진짜 귀한 인연이 있습니다. 화려한 인맥이 아닙니다. 많은 친구가 아닙니다. 단 한두 명이라도 내가 힘들 때 달려와주고 별것 아닌 안부 문자를 주고받고 가끔 소박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진심 어린 인연. 이것이 노후를 빛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반면 불행하고 고립되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외면적으로는 만나는 사람이 많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화려한 모임에는 나가지만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의학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건강도 경제력도 아닌 바로 진실된 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밥상 앞에서 진짜 인연을 가려내는 눈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같이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씁쓸한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별것 아닌 밥 한 끼인데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간단한 감각이 여러분의 인연을 정리하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하나씩 보로만 이 간다는들을 우리 나이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귀한 에너지를 진짜 나를 살리는 인연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이 많고 의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오래된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하지요. 하지만 의리와 집착은 다릅니다. 진정한 의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베풀고 상대방은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 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계기가 되어 한 번쯤 자신의 인간관계를 조용히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밥 한 끼의 무게가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인품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귀한 인연을 삶에 초대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맹자는 사양지심을 강조했습니다. 남의 호의를 받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송구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예의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양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이 사양지심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귀한 인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불평보다 더 적나라하게 이기심을 드러내는 유형입니다. 바로 공동 식탁에서 자기 목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럿이 함께 먹는 냄비 요리에서 자기가 먹던 숟가락으로 좋은 것만 자기 앞에 쏙쏙 가져다 놓는 사람 말입니다. 전복이든 새우든 비싼 재료는 다 자기 앞접시로 나머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 뻔뻔한 말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68살이신데요. 등산 동호회 뒤풀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10명이 함께 앉아 해물탕을 먹는데 한 회원이 음식이 나오자마자 자기 숟가락으로 전복을 전부 자기 앞으로 끌어모으더랍니다. 그리고 모듬전도 이리저리 뒤집어 보더니 맛있어 보이는 부분만 쏙쏙 골라 먹었다고 합니다. 냄비가 엉망이 되어버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날 임어르신은 집에 오셔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과는 절대 돈이 오가는 일이나 중요한 부탁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말이지요. 왜 이 단순한 식사 예절을 그냥 넘기면 안 될까요?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동음식에서 자기 목만 챙기는 행동은 타인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된 신호라고 합니다. 즉, 내가 한 점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한 점을 못 먹는다는 기본적인 분배의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훗날 사업을 함께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같이 내려야 할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임어르신이 그 이후 어떻게 하셨냐면요. 다음 모임부터 집게와 국자를 미리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위생도 중요하니까 제가 고르게 덜어드릴게요 하고 말이죠.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기심 강한 회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동 음식에서 자기 목만 챙기는 사람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조용히 공평하게 나누는 장치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마음속 믿을 수 있는 사람 목록에서 지우십시오. 작은 이익 앞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이익 앞에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외면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 앞에서 현미경을 들이미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럿이 함께 밥을 먹고 나서 회비를 정산할 때 나는 그 메뉴 안 먹었으니 빼달라. 음료수도 한 모금만 마셨으니 반값으로 해달라 하는 사람 말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어르신 66살이신데요.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친목 모임에서 차로 친구들을 데리러 다니고 톨게이트비까지 직접 내면서 하루를 함께 하셨는데 식사 후 정산을 하려고 보니 한 친구가 문자를 보내왔답니다. 자기는 찌개를 안 먹었으니 2,000원 빼고 사이다도 조금밖에 안 마셨으니 500원 빼고 이렇게 해서 총 3,500원을 깎은 금액만 입금하겠다는 겁니다. 서 어르신은 그 문자를 받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3,500원이 문제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름값 내고 운전해준 수고는 철저히 0으로 치부하면서 정작 자기 입에 들어간 것에는 현미경을 들이미는 그 지독한 이기심이 문제인 겁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임상심리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공정함으로 위장한 테이커, 즉 받기만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타인에게 내 것을 단 한 푼도 뺏기지 않겠다는 강박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 조금 더 내기도 하고 덜 내기도 하는 여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 여백은 자신이 손해를 보는 공포와 같습니다. 어르신이 그 이후 어떻게 하셨냐면요. 다음 모임에서는 출발 전에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오늘은 식사비, 커피값, 기름값, 톨게이트비까지 합쳐서 1인당이 10,000원씩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비용을 처음부터 수면 위로 끌어올려 버리신 겁니다. 현미경을 들이밀려던 친구는 입을 꾹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이런 일로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원칙을 세우시고 그래도 트집을 잡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관계를 재정립하시면 됩니다. 내 따뜻한 배려와 시간을 아끼는 진짜 귀한 사람을 위해 에너지를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5번째. 어쩌면 가장 교묘하고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밥값을 무기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이 제일 위험한 이유는 처음에는 너무 인심 좋고 후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황정임 어르신 73살이신데요.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모임마다 밥을 잘 사셨다고 합니다. 황 어르신도 처음에는 인심 좋고 넉넉한 분이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밥을 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탁이 날아왔습니다. 아들 이삿짐 나르는 것 도와달라. 밭에 나와서 잡초 좀 뽑아달라. 이런 부탁들이었습니다. 황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거절하시니까 그 지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밥을 사줬는데 이 정도 부탁 하나 못 들어주냐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 순간 황 어르신이 느끼신 게 뭔지 아십니까? 밥 몇 끼로 사람의 노동력과 시간을 통째로 사려 한다는 것. 그 지독한 갑질 앞에서 황 어르신은 자신의 존엄이 단돈 몇만 원에 팔려버린 것 같은 구역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상호성의 법칙을 악의적으로 이용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빚을 졌다고 느끼고 이를 갚으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이 빚은 다정한 말 한마디나 다음번 차 한 잔으로 아름답게 순환됩니다. 하지만 권력욕에 찌든 사람들은 이 심리적 부채감을 상대의 목을 조르는 채무 증서로 바꿔버립니다. 황 어르신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르신은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그 지인의 앞에 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대접받은 밥값은 여기 계산해 드릴게요. 앞으로는 서로 동등하게 만납시다. 하고 말이지요. 그 지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과하게 대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밥값을 무기로 꺼내드는 순간 그 즉시 현금으로 정산하십시오. 심리적인 채무감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실제 돈으로 끊어내 버리는 겁니다. 이제 밥값을 무기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유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이 특히 교묘한 이유는 처음에는 정말 인심 좋고 넉넉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비싼 밥을 사줍니다. 선물도 줍니다. 자리가 있으면 항상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함께 있으면 어딘가 불편합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임고, 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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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고, 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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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고, 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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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비. 무언가에 묶여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불편함의 정체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의 배투에는 조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록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는 그만큼 해야 한다는 교환의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배펠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청구서와 함께 옵니다. 그 청구서가 언제 날아올지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편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반면 진짜 넉넉한 사람의 배패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오늘 여기서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겁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같은 밥 한 끼인데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배추를 한번 거절해 보십시오. 진짜로 베풀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 그래요. 다음번에는 꼭 사주세요 하며 웃으면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배통을 통해 통제권을 얻으려는 사람은 거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사고 싶은데 하면서 집요하게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표정이 눈에 띄게 불편해집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정신건강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조건부 배튼에 특히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면 처음에는 따뜻한 울타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처음부터 신중하게 인연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유 없이 과하게 베풀려는 사람, 거절해도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 이런 분들과는 처음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진짜 귀한 인연, 두 번째 유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약자 앞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 유형이 왜 그토록 귀한 걸까요?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점점 낯설어지고 디지털 기기 앞에서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를 어떻게 대해줄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강자에게만 예의 바르고 약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할 겁니다. 하지만 항상 누구에게든 기본적인 존중을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한결같이 대해줄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 연구팀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들어서도 일관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기분에 상관없이 타인에게 일관되게 예의 바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년기에도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과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이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께 눈을 마주치며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자연스럽게 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여러분은 이미 귀한 인연들이 모여드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어르신, 말씀드렸던 그분인데요. 나쁜 인연들을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쓸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외로울 것 같으셨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짜 귀한 인연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관계들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인연들,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인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정리의 진짜 선물입니다.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듯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인연을 정리하면 그 빈자리에 진짜 좋은 인연이 채워집니다. 64살의 권순애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 때 사라진 후배와 관계를 정리하시고 나서 예전에는 별로 가깝지 않았던 동네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연이 깊어지셨다고 합니다. 그 이웃이 어느 날 어르신이 힘들어 하실 때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찾아왔고 그 이후 두 분이 서로 의지하는 귀한 인연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귀한 인연은 화려한 자리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밥 한 끼, 사소한 안부 문자, 작은 반찬 한 가지, 이런 것들 속에서 싹 트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것들에서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귀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참 바빴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부모 봉양하고, 내 한 몸 챙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천천히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진짜 귀한 인연을 가려내고 그 인연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나가십시오.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유형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좋을 때만 곁에 있다가 내가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동안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떠들던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권순애 어르신 64살이신데요. 지난 겨울에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빙판길에 넘어져 골절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가장 친한 동생처럼 지내던 후배가 끝내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십 번의 밥을 사주고 밤새워 하소연을 들어주고 온갖 대소사를 챙겨주었던 그 후배가 말이지요. 나중에 연락하니 병원 냄새가 싫어서 바빠서 라는 대답이 돌아왔답니다. 병실에 홀로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신 권 어르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지요. 국립암센터 심리지원팀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관계를 정서적 비대칭 관계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정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다른 쪽은 이익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불균형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투자한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결국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큰 배신감을 맛보게 됩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쉽게
그 인연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사준 밥이 얼만데,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하는 마음 때문에 질척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쓴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앞으로도 손해를 보는 결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첫째, 마음속에서 위기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만약 내가 내일 당장 큰 병에 걸려 입원한다면 이 사람이 퇴근길에 귀찮음을 무릅쓰고 병원으로 올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망설임 없이 그렇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지갑과 속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둘째, 내가 베푼 것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과감히 찢어버리십시오.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라는 생각은 나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내 아픔을 외면한 사람에게는 섭섭함을 말로 꺼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빗장을 거십시오. 지금까지 6가지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 to how, 포 to how, 포 to how. 첫째, 나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둘째, 대접받는 자리에서도 불평을 멈추지 않는 사람. 셋째, 공동 식탁에서 자기 목만 챙기는 사람. 셋째, 넷째, 돈 앞에서 현미경을 들이미는 사람. 다섯째, 밥값을 무기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 여섯째, 좋을 때만 곁에 있다가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 이 6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염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은 밥상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량한 인연들을 걷어냈으면 이제 그 자리에 진짜 귀한 인연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 차례입니다. 밥상 앞에서 드러나는 최고의 인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작게라도 반드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주에 사시는 백정자 어르신, 76살이신데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원더밍버시에 오랫동안 먼저 밥을 사주는 역할만 해오셨는데 어느 날 젊은 후배와 식사를 하고 계산을 마치고 나오셨더니 그 후배가 어르신의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오늘 정말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어르신이랑 먹으니까 밥이 더 맛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후배가 바로 근처 카페로 백 어르신을 이끌더니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자기 카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나트, 계산해보면 어르신이 더 많이 내셨지만 어르신 마음속에는 뭔가 따뜻한 난로가 켜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작게라도 반드시 보답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풍요로워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사람들은 심리적 풍요감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내가 베풀었다고 해서 내 몫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오히려 나눔이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받고 기꺼이 돌려줍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산 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상대방의 첫마디를 주목하십시오.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붙잡으십시오. 또한 반드시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음 날 따뜻한 안부 문자를 보내오는 사람, 집에서 담근 장아찌 한 통을 들고 오는 사람, 이런 정성으로 빚을 갚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인연이
바로 우리 노후를 따뜻하게 채워줄 진짜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좋은 인연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0C A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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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당, 야, 야, 당, 야, 당, 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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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가까이 두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됐을까 하는 후회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초반에는 대부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자리, 처음 먹는 밥에서는 누구나 예의 바르고 배려 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3번의 만남, 처음 3번의 식사 자리에서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타인도 선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동시에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초반에 상대방의 부정적인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현재의 행동보다 과거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50년 지기, 30년 친구, 이런 말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는 동안 상대방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났는데도 그 오래된 인연이 아깝고 끊기 힘들어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식사 자리 한 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자리에서 일관되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좋은 사람은 피곤할 때도,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배가 고플 때도 기본적인 배려를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사람은 컨디션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또한 일상적인 자리와 비일상적인 자리 모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식당에서 근사한 밥을 먹을 때와 허름한 분식집에서 소박한 밥을 먹을 때의 행동이 같은지를 보십시오. 비싼 밥을 먹을 때만 좋게 굴고 소박한 자리에서는 달라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배려는 진심이 아닌 겁니다. 윤재호 어르신이 말씀하셨듯이 30년 사업 경험으로 얻은 가장 귀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싼 자리와 소박한 자리에서 모두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 내 앞에서도 종업원 앞에서도 같은 따뜻함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포에 사시는 문정순 어르신, 75살이신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이 넘으셔서 처음으로 인간관계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잘해주고 밥도 자주 사고 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친척에게 큰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챙겨주었던 친척이 문 어르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문 어르신은 한동안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이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르신은 그 이후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셨습니다.
먼저 베푸는 것을 줄이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끼는 사람에게 더 깊이 집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의 자리에서 지켜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여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외롭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편안한 인연 2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분들과 한 달에 한두 번 밥을 먹고 걱정도 나누고 기쁜 일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어전이를 갓당 개챙엔 그리고 그 2명의 인연이 이전의 수십 명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질입니다, 여러분. 양을 줄이면 질이 올라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질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질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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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좋은 인연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인연을 오래 이어가는 것이니까요. 좋은 인연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기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언제나 내 마음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 작은 실수에도 상처받고 결국 좋은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혼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가 쌓여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생일을 기억해주는 것, 힘들 때 연락해주는 것, 맛있는 것이 생기면 나눠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관계를 오래 이어가게 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먼저 연락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인연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상대방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관계는 언제나 서로를 닮아갑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반찬 한 가지, 이런 소박한 것들이 인연을 이어줍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이런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인연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고령의학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후 행복감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신체적 건강, 둘째는 경제적 안정, 그리고 셋째가 바로 진실된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3가지 중 어르신들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3번째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건강해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인연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노후는 진짜 귀한 인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인연을 찾기 위해 밥상 앞에서 눈을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그런 귀한 인연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그런 귀한 인연이 될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어려운 세월을 지혜롭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 삶의 지혜가 밥상 앞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빛을 발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용기를 낸 자리에 진짜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할 귀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세대가 나누는 밥 한 끼에는 특별한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를 진짜 아끼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소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6가지 최악의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무의식 중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고프고 피곤할 때 혹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자기 몫만 챙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한 뒤에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아, 내가 오늘 왜 저랬지? 하며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음번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런 행동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문제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능력, 즉 자기 성찰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도 훨씬 건강한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 성찰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것을 모릅니다. 반면 자기 성찰이 높은 사람은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수정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성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함께 식사한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하고 말입니다. 기운을 북돋아주는 존재였나?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는 존재였나?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했나? 아니면 당연하게 받았나?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제 성남에 사시는 홍영희 어르신 62살이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5년 전만 해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으셨다고 합니다. 모임마다 나가시고 아는 사람도 많고 사교적인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큰 병에 걸려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그 넓은 인간관계에서 진짜로 찾아온 사람이 5손가락 안에 꼽혔다고 합니다. 그 경험이 홍 어르신에게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어르신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줄이는 대신 그 5명의 진짜 인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들과 한 달에 2번 소박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자주 묻고 생일에는 직접 만든 미역국을 들고 찾아가는 그런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 홍 어르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아는 사람이 줄었는데 오히려 외롭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건강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면역 기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진짜 좋은 인연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투자는 돈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찾기 위해서 먼저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심 어린 인연을 초대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에 가장 마음이 편한 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분이어도 좋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번 밥 먹어요. 이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다시 이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음번 밥자리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오늘 배운 기준으로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싸우거나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관찰하시면 됩니다. 밥상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보일 겁니다. 셋째, 식당에 가시면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해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자신을 귀한 인연이 모여드는 사람으로 바꾸어 드릴 겁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온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나누었던 밥 한 끼의 온기를 아직도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진짜 귀한 인연들과 나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 가지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밥상 앞에서는 눈을 조금 더 열어두겠다고 말이지요. 내 배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은 사람의 됨됨이를 조용히 바라보겠다고 말입니다. 다가는데, 그리고 나 자신도 언제나 받는 것에 감사하고 약자 앞에서도 따뜻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지요. 이것이 밥상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가는 가장 솔직한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 진짜 귀한 인연을 찾으시고 그 인연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해드리기 위해 한 가지 주제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밥상 문화가 우리 세대에게 갖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밥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웃집과 된장찌개를 나눠 먹고 명절에는 온 동네가 음식을 함께 만들고 힘든 이웃에게는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던 시절 말이지요. 우리 세대는 그 밥 한 끼의 무게를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할 때,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초대할 때, 그 자리에는 단순히 음식을 교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리를 제대로 된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밥상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불평으로 되돌리거나 자기 목만 챙기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최근에 함께 밥을 먹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시의 미디의 원.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밥을 먹고 나서 기운이 났나요? 아니면 오히려 기운이 빠졌나요? 이 단순한 감각이 그 인연의 건강함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단순한 이단이면 이 단순한 이, 이 단순한 이, 이 단순한 이. 우리 세대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고 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갉아먹는 인연에 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면 진짜 따뜻한 인연과 함께하는 한 시간은 혼자 보내는 10시간보다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가장 아쉬워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나 더 좋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아쉬워하시는 점이라고 합니다. 고고가는 예모티를 게트.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가장 생각나는 사람 한 명에게 연락하십시오.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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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분이어도 좋습니다. 그냥 잘 지내냐고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다짐을 해봅시다. 앞으로 밥상 자리에서는 눈을 더 넓게 열겠습니다. 나를 위한 밥 한 끼가 아니라 함께 앉은 사람과의 인연을 확인하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누군가의 식사 자리에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여유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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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의 밥상에 진짜 귀한 인연이 가득하기를, 우리 모두의 식사 자리가 기운을 채워주는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고령의학과 연구팀에서 5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진심 어린 인간관계를 2명 이상 유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 건강이 유의미하게 더 좋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1% 느렸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겁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먹거나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보다 진심 어린 인연과 함께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이 우리 뇌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나쁜 인연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내 자신이 먼저 좋은 인연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 우리를 아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더 자주 밥 한 끼를 나누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 밥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세대만의 따뜻한 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함께이기에 더욱 든든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나쁜 인연에 지쳐오신 분, 혹은 지금 당장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나지 않으시는 분 말이지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부터 조금씩 눈을 더 열어두시고 밥상 앞에서 보이는 것들을 조용히 기억해 두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 세대는 느리지만 깊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더 좋은 인연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밥상 위에서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진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우리를 아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노후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이 많고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강점입니다. 하지만 그 정이 많은 마음이 때로는 나를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의 따뜻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가난도 이겨냈고, 어려움도 이겨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할 차례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건강을 위해, 우리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좋은 인연을 가려내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밥상 앞에서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멀리 하십시오. 자기 목만 챙기고 돈 앞에서 치사하게 굴고 밥값으로 통제하려 하고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대신 우리 곁에는 따뜻하게 보답할 줄 알고 누구에게나 존중을 보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귀한 인연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 어려운 세월을 함께 이겨왔듯이 우리의 노후도 진짜 귀한 인연들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밥상이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우리 모두의 노후가 진짜 귀한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증관 제고 국모 예 증관대오 도기스리와 다다 다영대오 증관대오 도기스리 증관대오 도기스리 증관대오 증관대오. 자, 두 번째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귀한 인품,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약자 앞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당에서 실수를 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과 괜찮아요, 제 잘못도 있어요 라며 너그럽게 웃어넘기는 사람. 이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진짜 인품이 좋은 사람일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어서 사업을 할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같이 밥 먹을 때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돼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0년 사업 경험이 담긴 말씀이 얼마나 묵직하게 와 닿는지요. 그런데 왜 그게 가장 정확한 판별법일까요?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신과 동등하거나 높은 사람에게 예의 바른 것은 처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익도 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인품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당 직원에게 배려를 보이는 사람은 장기적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할 가능성이 92%나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식당 직원에게 막대하는 사람은 훗날 여러분이 힘들고 약해졌을 때도 똑같이 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세 가지를 보십시오. 첫째, 음식을 가져다 줄 때 눈을 마주치며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하는지 보십시오. 둘째, 실수가 생겼을 때
괜찮아요. 라고 너그럽게 넘기는지 보십시오. 셋째, 식사를 마친 뒤 그릇을 조금이라도 정리해 놓는지 보십시오. 미.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훗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줄 사람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 72살이신데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는 후배와 허름한 칼국수집에 가셨는데 그 후배가 음식을 받으면서 종업원 아주머니께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많이 바쁘시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그릇을 차곡차곡 포개어 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허리 한번 덜 굽히시라고요. 하면서 말이죠. 장 어르신은 그 순간 이 후배는 절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밥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작은 배려 하나가 그 사람의 평생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릴리, 제낙과 이런 사람의 대령과 거치.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제낙과 이런 사람의 자고 바지.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제낙과 이런 사람의 바지. 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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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이번에는 세 번째, 평생 곁에 두어야 할 귀한 인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줍니다. 종업원이 실수로 음식을 쏟거나 주문이 잘못 나오거나 예약이 취소되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어르신, 77살이신데요.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친구와 식당에 갔는데 예약이 실수로 취소되어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 옆에 있는 데로 가보자 하면서 웃으며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 여유로운 반응에 오 어르신은 이 친구와의 인연이 평생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불편함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평소 스트레스 내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여유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함께 있는 상대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배려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실수가 발생한 3초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이고, 바쁘신가 보다. 우리 조금 기다리자 하며 여유롭게 넘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훗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품어줄 사람입니다. 이 3초의 여유를 가진 사람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함께 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밥상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진짜 본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사소한 일에서 확실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사소한 일 중 가장 정직한 것이 바로 식사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멀리해야 할 6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3번 이상 내가 먼저 밥을 샀는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대접받는 자리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음식을 깎아내리고 식당을 폄하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공동식탁에서 자기 목만 챙기는 사람. 좋은 것만 자기 앞으로 끌어모으는 사람입니다. 넷째, 돈 앞에서 현미경을 들이미는 사람. 남의 수고는 0으로 치부하면서 자기 입에 들어간 것만 따지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밥값을 무기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
처음에는 후하게 베풀다가 나중에 청구서를 내미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좋을 때만 곁에 있다가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 내가 병들거나 약해지면 연락이 끊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작게라도 반드시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진심으로 감사하고 형편에 따라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둘째, 약자 앞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 종업원에게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 불편함 앞에서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약자 앞에서도 따뜻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런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그 어떤 세대보다 힘든 시절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가난과 전쟁과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 세대입니다. 그 세월을 버텨온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인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귀한 인품에 맞는 귀한 인연들로 노후를 채워나가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다음번 식사 자리가 맑은 웃음과 진심 어린 보답이 오가는 따뜻한 밥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따뜻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분이 계셨다면 있다.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가 서로에게 가장 훌륭한 인생의 교과서가 됩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